여러분, SNS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를 기다려 본 적 있으시죠? 혹은 학교나 학원에서 내 노력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던 적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인정에 목을 맬까요? 오늘 살펴볼 국어 지문은 바로 이 인정을 정면으로 다룬 두 철학자, 호네트와 버틀러의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 10분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호네트입니다. 호네트는 사회적 인정이 나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사회라는 틀에 맞추는 퍼즐 조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버틀러는 정해진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수행일 뿐이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물결과도 같이요. 먼저 호네트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는 게 필수라고 봤어요. 핵심 개념 첫 번째, 목적적 나와 주격 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적적 나는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 규범이고요. 주격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내 고유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두 나 사이에서 반응을 하며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 해서 인정을 받으면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죠. 핵심 개념 두 번째, 인정투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혹은 내 고유한 모습, 주격, 나와 사회의 규범이 충돌한다면? 이때 우리는 나를 인정해달라며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인정투쟁이라고 합니다. 이 투쟁을 통해서 사회적 규범이 바뀌고 사회가 발전한다고 호네트는 주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인공 버틀러입니다. 버틀러는 호네트를 비판하며 등장합니다. 정체성이 고정된 거라고? 아니, 그건 매일매일 반복하는 행동, 즉 수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이죠. 첫 번째 핵심 개념, 수행성입니다. 규범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유동적인 것입니다. 핵심 개념 두 번째는 진리 체계에 대한 의문입니다. 버틀러는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진리 체계나 동일성의 의문을 던져야 한다고 해요. 인정받기 위해 무조건 사회 규범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범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개념 세 번째, 끊임없이 시험입니다. 인정투쟁은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규범이 생기면 또 누군가는 배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버틀러는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둘 다 인정투쟁이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이끈다고 봅니다. 차이점은 규범의 성격이 다른데 호네트는 규범을 내면화해서 인정을 받는 것에 집중했다면 버틀러는 규범 자체가 수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동적인 것이며 그 이면의 배제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목표는 호네트는 사회적 인정을 통한 정체성 형성을, 버틀러는 진리 체계에 대한 의문을 통한 배제의 최소화를 추구했습니다. 인문 지문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15번이었습니다. 오답률이 70%나 됐는데요. 기억을 보시면 자신의 진리체제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앞에서도 정리를 했지만 그 이유는 배제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가 됐죠. 이게 잡혔다고 한다면 이제 바로 1번 타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잡히지 않았더라도 배제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부분에서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잘한 거예요. 이제 5번 선지가 사람들이 많이 갔던 오답이었는데 5번이 오답인 이유는 인정과 배제의 전개를 끊임없이 시험함으로써 배제는 최소화된다라고 나와야 하는데 뒷말이 아예 틀리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문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것 자체가 정체성의 유동성,
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진리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틀렸죠.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반대가 되니까 규범 역시 변화를 겪었다. 이 말도 틀리고요. 배제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16번을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를 먼저 보자면 백정이 해방되었지만 사별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백정갑은 감내를 한대요.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것을 호네트는 수용으로 봤죠. 이제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학교 입학을 허가받지 못해요. 차별을 당해요. 어떤 차이를 의식하게 되죠. 그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형평사를 결성했다라는 건 투쟁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 다닐 수는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차별은 계속되었다라는 건 배제가 잔존한다는 이야기고요. 먼저 호네트의 견해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선지에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내한 것은 목적격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했다. 이 말 그대로 첫 번째 문단에 이제 나와 있고 호네트 견해에 따르면 연대에서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대안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다. 그쵸?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니까 대안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맞겠고요. 4번은 사회적인 제약을 당연시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저항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버틀러는 허가받지 못한다는 것은 차이를 의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배제되었음을 느낀다. 버틀러의 견해에 따르면 노력을 했어요. 형평사들이. 차별이 그래도 계속이 되는 것은 배제가 잔존하고 있다. 그쵸?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 1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답이 5번인데 이제 뒷말이 틀려요. 호네트는 인정투쟁의 결과로 대안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라고 보았는데 이것 자체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동일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버틀러 또한 규범은 유동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계속 변화하지만 투쟁이 성공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고 17번에는 1번이 답인데 어떤 일이 생기다라는 의미죠.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다를 주장했다. 어떤 사건이 생겼다. 자, 오늘의 질문 조금은 정리가 되셨나요?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것이 때로는 나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호네트와 버틀러의 말처럼 그 갈등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도 인정해 주실 거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